반갑습니다. 대기업 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 금일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향후 전망과 우리가 유한양행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포인트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 건데요. 금일 이 초록 제목 공개와 그리고 얀센 오스코텍의 이 계약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고 이 유한양행이 이 레이저 티닙으로 실적 전망이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이 초록 제목의 이 공개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24년 2분기보다는 이 3분기에 이 레이저 티닙 FDA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또 24년 4분기 또는 하반기에는 이제 YH35324 즉 이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한양의 이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무엇보다 이 FDA 이 바이오 기업 하면 이 FDA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분기, 3분기이고 이 승인 날짜를 우리가 한번 보신다 하면 이제 6월 8일부터 22일 이때쯤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6월 달쯤에 아니면 5월 하반기쯤에는 좀 유한양이 주목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올해 이런 포인트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6월 8일 그리고 6월 초나 이제 5월 말에 더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유한양행이 어떤 모습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냐? 이 렉라자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렉라자는 렐라자 티닙을 성분으로 하는 이제 표적 항암체입니다. 유한양행이 이 시밀러 약으로 이제 레이저 티닙을 개발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오스코텍이 고용한 분야에서 이 비소세포 폐암 타깃의 이 레이저 티닙을 개발을 했고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다시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2018년 존스앤존슨 자회사 이 얀센의 기술 이전을 완료를 했고 현재 이 미국 FDA의 우선 심사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재료고 여기에 있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아갈지 아닐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은 또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마일스톤을 오스코텍과 유한양의 4대1 비율로 나누게 되고 이 로열티 자체도 이 얀센 그 다음에 유한양의 그리고 오스코텍으로 나눠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DA에 대해서 우선 심사에서 승인이 될 경우 이 예정된 마일스톤도 수취할 수가 있고 향후 이 로열티와 함께 이 핀더멘탈 구조적 성장 기대를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움직임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과연 매출폭 언제쯤 예상이 되냐? 이 하반기에 정말 승인이 나올 경우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폭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2025년에 이 러닝 로열티 유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3천만 달러, 중국 4,500만 달러, 미국 6천만 달러를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하나로 약 1,800억 정도의 규모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매출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실적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존스앤존스 자체도 이 신제품 판매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빅파마들이 만든 이 신약들의 특허가 이 서서히 만료가 되면서 이 많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빅파마 기업들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제품 어떻게든 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폐암 치료 1차 치료제의 경쟁 약물이 바로 이 타그리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그리소가 이 화학 병용뿐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만든 이 레이저 티닙 자체가 시장 점유율은 물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바로 이 예정된 마일스톤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수취한 금액이 전체 계약 규모의 12% 정도밖에 안 돼요. 남아있는 금액 어떤 부분이다? 1조 4천억 수준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마일스톤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게 될 경우 또 마일스톤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될 경우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왜냐, 이 양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에 항상. 근데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 유한양행이 만든 이 1차 치료제 레이저 티닙 자체가 1차 치료제로 승인됐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1차 치료제는 2차 치료제 시장보다 자체가 더 넓기 때문에 이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점유율 그리고 이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바로 1차 치료제에서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에 이 바이오 시밀러 약 특성상 이 가격이 또 소폭 다운돼서 출시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소폭 출시된다면 이 가치 또한 서서히 깎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임상이 정말 실패할 경우 이 FDA에서 정말 이 희소식이 이렇게 안 나올 경우에는 유한양행 또한 이 좀 부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바이오 자체가 이 미래의 가치를 완전 땡겨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임상 실패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티닙을 현재 가치 평가를 한번 매겨보자 하면 추후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이제 200만 달러, 600만 달러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29년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매출액 예상 수치가 이제 3천만 달러가 되는데, 즉 이게 이제 3천만 달러, 이제 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이 15%의 로열티를 수취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 4억 5천만 달러, 환율 1,20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즉 5,400억을 2029년에 받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근데 여기서 법인세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인세 22%를 적용하게 된다 하면 여기서 총 받는 금액은 4,210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 현재 가치로 우리가 연 할인율 8.2%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약 2,62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발생한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서 이 합한각이 현재 가치이고, 즉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 유한양행이 보유한 이 권리의 현재 가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이 수급받는 내용에 있어서 이 현재 가치와 이 잔존 가치가 더해졌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 레이저 티닙 이 15% 가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 기술료에 대해서 아직 유한양행과 이 오스코텍의 지분의 가치에 따라 또 나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치는 어느 정도 좀 크게 선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2030년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개발 신약들이 이 경쟁 신약들이 또 출시가 되고 또 이 약 특성상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 매출액은 큰 폭으로 좀 예상해 보긴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도 소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가치 성장성으로는 이 굉장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임상 실패 리스크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FDA 승인 저도 났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 판단,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 어제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 이 바로 어떤 이유가 있었냐? 바로 이 아스코의 제목이 오늘 공시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력을 나타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왜 그 주가가 또 반대로 떨어졌냐? 이 금일 증시를 보시면 이 외국인의 코스닥과 그리고 코스피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더 좋은 종목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외국인들도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또 개인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소화된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무엇보다 유한양행이 이때부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줬던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물량을 현재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냐?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모습을 보신다 하면 개인과 이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급이 또 이탈이 나오는지 또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이 주가의 움직임도 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형성되려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과거의 지속적인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이 대주었던 그리고 이 구간대가 또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굉장히 또 깔끔한 가격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게 되면서 이 추세가 더 큰 폭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유한양행 함께 살펴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